안녕하세요.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신입사원 딱지 뗀 지 2년 차. 아직 어리숙한 구석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본사에서는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다들 꺼리는 지방 발령을 제가 받게 된 걸 보면요.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천안 파견이었어요. 집도 친척도 없는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지게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게 원룸을 구해야 했죠. 1년 예정이라 네이버 부동산에서 풀옵션 원룸 사진만 보고 위치만 대충 확인한 후 계약금을 덜컥 입금했어요. 일주일 뒤 이사라니 정신없는 결정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파견이 달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5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와 환승이별로 헤어진 직후라 삶의 재미도 없고 우울하던 시기였어요.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도피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파견을 순순히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커플이 헤어졌다고 하니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제가 차였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죠. 드디어 이삿날 짐을 들고 낑낑거리며 4층 원룸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단아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인이 서 있었어요. 차분하게 묶은 머리, 옅은 화장에도 빛나는 맑은 피부. 나 지금 분위기 어디서 뵌 분 같은데. 갸우뚱거리는 저를 보며 여인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친구 엄마였어요. 수연이 엄마.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이 있었죠. 초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 김수연. 맞다. 수연 엄마.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셨었지. 그 집 떡볶이는 정말 최고였는데 거의 매일 같이 갔었거든요. 떡볶이 맛도 훌륭했지만 솔직히 수연 엄마의 눈부신 미모도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어린 제 눈에도 수연 엄마는 마치 TV 속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여배우 손예진 씨처럼 아름다우셨어요. 맑게 웃으실 때면 정말 천사 같다고 생각했었죠. 어린 마음의 수연 엄마는 저의 풋풋한 첫사랑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꿈에 나올 만큼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수줍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 건넸지만 수연 엄마 얼굴만 떠올려도 괜히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 어린 시절 친구 수연.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수연 엄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줌마, 저 창식이에요. 그래 맞다. 창식이구나. 이렇게 안 만났으면 몰라볼 뻔했어. 키가 왜 이렇게 컸어? 어릴 땐 수연이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은데 내가 창식 씨라고 불러야 하나? 이제 다 큰 어른인데 형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간 후 연락이 끊겼으니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여전히 손예진 씨를 닮아 있었고 맑고 촉촉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중년의 농염함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창식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줌마께 남자로 보이고 싶거든요. 호호. 그러지 뭐.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이네.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네. 잘 계세요. 꼬맹이였던 저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그녀는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깊어진 분위기까지 더해졌네요. 놀라움과 반가움에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수연 엄마는 악수를 청했어요. 제가 악수로는 부족하다며 진하게 안아달라고 했더니 창식 씨, 이리 와, 안아줄게 하며 와락 안아주셨죠. 마치 오랜 소원을 이룬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을 설쳤답니다. 아줌마도 잘 지내셨죠? 그런데 웬일로 여기에. 호, 내가 집주인이야. 통장에 계약금 들어온 거 보고 혹시나 했는데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 그치? 그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아줌마는 수줍은 외모와 달리 말이 많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셨죠. 요즘 요리하는 게 재밌어서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그래?
넌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잖아. 그나저나 너 손이 엄청 크네. 아니, 손만 큰 게 아니네. 아줌마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귀는 사람은 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사실 5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어머, 이렇게 멋진 남자를 차다니. 그 여자분 눈이 삐었나 보네. 나라면 죽자 살자 매달릴 텐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줌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살짝 오버는 했지만 너 정말 괜찮은 남자야. 참나, 만나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나? 오래 살다 보면 딱 보면 아는 것도 있거든. 남자 키 크고 손 크고 코 크면 다 큰 거지 뭐. 말하고 나서 아줌마도 민망하신지 얼굴이 살짝 붉어지셨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왠지 아줌마와도 썸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떡볶이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아줌마 맛이 안 나요. 그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래? 네, 좋아요. 혹시 집에 누가 수연이랑 아저씨도 계세요? 수연 아빠는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수연이는 영국에서 공부 중이고 나 혼자 산지 3년이나 됐네. 혼자라는 말에 왠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외로우시겠다 하지만 워낙 미인이시니 혹시 남자친구가 있겠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제 원룸은 4층에 단 2가구만 사는 조용한 곳이었고 바로 옆집이 아줌마 집이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거의 한 집처럼 드나들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마치 돌아가신 남편과 멀리 있는 아들을 대신해 그동안 쏟지 못했던 사랑을 저에게 주는 것처럼요.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며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라고 하셨죠. 냉장고는 항상 과일로 가득했고 밥솥에는 따뜻한 밥이 끊이지 않았어요. 혼자 계실 땐 대충 드셨다는데 제가 온 후로는 식사도 제대로 챙기시는 것 같았어요. 외모에도 부쩍 신경 쓰시는 게 눈에 보였죠. 집에서도 편안한 옷차림보다는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꼼꼼히 하셨거든요. 낮에 제가 출근하고 집을 비우면 몰래 우렁각시처럼 나타나 수건, 생필품, 심지어 어릴 적 좋아했던 초콜릿까지 챙겨주시곤 했어요.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줌마를 여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창식이는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어? 네, 없어요. 혼자 지낸 지 6개월이나 됐네요. 그럼 창식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왠지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몸매도 좋고 웃는 모습이 예쁘고 저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요. 제 말을 듣던 아줌마는 웃으며 세상에 그런 여자가 흔한 줄 알아? 넌 평생 혼자 살겠다. 아줌마, 있잖아요. 사실 제 이상형이 딱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줌마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 얘가 정말 내가 무슨 이상형이야? 쑥스러워하셨지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줌마야말로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시고 마음씨도 따뜻하시고 저랑 이야기도 제일 잘 통하고 요리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아줌마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혼자 사는 과부. 그리고 어릴 적 친구 엄마. 어느덧 저는 아줌마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설렘으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줌마 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아줌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창식아, 나는 요즘 많이 외로워. 목소리가 왠지 쓸쓸하게 들렸어요. 혼자 넓은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 가끔 사무치게 외롭네. 아들은 런던에 있고 남편도 없고
아줌마의 고백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줌마, 저도 혼자라서 외로워요. 아줌마 곁에 제가 있어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옆에 있잖아. 너 없었으면 나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니요. 그런 사이 말고 아줌마 남자로요. 창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 눈빛은 슬픔, 외로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아줌마가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에서 저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한 착각일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먼저 고백하기 망설여졌죠. 하지만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그냥 장난이었다고 둘러댈 생각이었죠. 아줌마 외로움, 제가 채워드리고 싶어요. 아줌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싫을 것 같아요. 혹시 남자 생각나시면 언제든 저 불러주세요. 저희 뜬금없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아줌마는 잠시 굳어버린 듯 말이 없었어요. 침묵을 깬 건 아줌마의 작은 웃음소리였죠. 푼, 너 정말 못 말린다니까. 또 시작이네. 짓궂은 장난. 애써 웃으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아줌마 정말 혼자서 외롭지도 않으세요? 주말에도 늘 혼자 집에만 계시잖아요. 가끔 남자 생각 안 나세요? 갑작스럽고 짓궂은 질문에 아줌마는 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깜빡이셨어요. 외롭지, 남자 생각도 나고. 근데 내가 워낙 집순이라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나한테는 편해. 너야말로 한창 좋을 때인데 여자도 만나고 그래.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줌마가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얘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너랑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안 어울려.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줌마도 솔직히 저 싫지 않으시잖아요. 제 마지막 말에 아줌마는 잠시 굳어버린 듯 말이 없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이 통한 건지 아줌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슬픔, 외로움, 그리고 그 희미한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이는 눈빛이었어요. 긴 침묵 끝에 아줌마가 한숨처럼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싫지 않다는 말 부정은 안 하겠다. 솔직히 창식이 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너 아니었으면 이 텅 빈 집에서 얼마나 더 캄캄했을까 싶어. 아줌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용기가 솟아났어요. 역시 아줌마도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라고 직감했죠. 아줌마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줌마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서 남자친구처럼, 연인처럼 잘 해드릴 자신 있어요. 제 단도직입적인 고백에 아줌마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인 묘한 표정이었죠. 아줌마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제 진심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가 여자로서 좋아요. 제 진지한 눈빛을 마주보던 아줌마는 더 이상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어요.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진심이니? 아줌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아줌마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현실의 벽과 나이 차이라는 넘을 수 없는 선 때문에 애써 부정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아줌마, 맹세할 수 있어요. 아줌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줌마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서 남자친구처럼, 연인처럼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아줌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깊고 촉촉한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했죠. 고민, 갈등, 망설임,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과 기대감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어요. 긴 침묵 끝에 아줌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죠. 그래, 창씨가. 그럼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또래 좋은 여자 나타나면 그때는 미련 없이 깨끗하게 끝내는 거고. 약속할 수 있겠어? 어쩌면 나도 이 외로움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걸지도 모르고. 아줌마의 마지막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되뇌는 독백처럼 들렸어요. 비밀 연애. 임시 연애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그건 아줌마 나름대로 현실과 타협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시선, 나이 차이, 앞으로의 관계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줌마가 제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줌마의 오케이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아줌마. 그럼 오늘부터 1일인 거죠? 창씨가 너 정말 괜찮겠어? 아줌마의 마지막 질문은 마치 운명을 확인하는 듯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망설임, 그 간절함에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죠. 네. 아줌마. 저는 절대로 후회 안 해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아줌마가 먼저 입을 맞춰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잊고 있었던 설렘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니, 연애라기보다는 동거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부터 아줌마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덩치만 컸지 여자에 대해선 완전 초짜였어요. 숙맥이라고 해야 하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속궁합 때문이었거든요. 환승이별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끝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마지막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어요. 오빠는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안 맞아. 이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어. 그 말은 제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 후로 또래 여자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여자친구뿐 아니라 은근히 다른 여자들에게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어왔었거든요. 나는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 자신감은 바닥을 쳤죠. 그런데 아줌마는 정말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자물쇠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처럼 제 안에 깊숙이 잠자고 있었던 남자의 본능을 일깨워준 거예요. 역시 연상녀, 그것도 과부에. 아줌마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어요. 처음부터 뭘 막 요구하거나 들이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즐기라고 했죠. 아줌마는 마치 숙련된 조련사처럼 저를 부드럽게 리드하며 진짜 남자가 뭔지 가르쳐 주었어요. 6개월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본사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천안에서의 꿀 같았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거죠. 아줌마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서울로 상경해서도 아줌마를 잊을 수가 없었죠. 정신없이 바쁜 주중에는 겨우겨우 버텼지만 주말만 되면 좀이 쑤시는 것처럼 천안으로 달려갔죠. 3년 동안 거의 매주 주말마다 아줌마를 찾아갔으니 저도 참 찡하죠. 그녀는 제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삶의 은인, 아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로서의 자신감은 물론이고 남자로서의 자존감까지 바닥을 쳤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제 인생의 귀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회사에 풋풋한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아줌마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시간이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 듯이 아줌마와의 뜨거웠던 감정도 점점 식어갔죠. 그렇게 2년이 흘러 저는 신입 여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하나둘씩 식장으로 들어오는데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줌마였어요. 게다가 옆에는 수연이까지 같이 왔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줌마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창식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내 목까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줌마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어쩌면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정말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